그러면 사단장이 직접 했다는 여단장 증언이 나와 있어. 도로 정차를 하지 말고 제 방 아래로 내려가서 산계해서 즉 흩어져서 바둑판식으로 찔러버라. 튀고 싶었구나. 해병대 장군들의 목숨을 빌미로 무리하게 명령한 거 그런데도 아니야. 잡아떼는 거예요 지금. 사단장은 나는 그런 적 없다. 예? 이랬는데 사단에서 내려온 지시가 장화 신고 들어가. 공직기관 비서실이 컨트롤 타운 것 같아. 그 서류 회수하라고 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했냐? 그 위에서 이시원. 아, 아니 폐악질이. 도를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이 거부하면 할수록 네가 불쌍해진다.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네, 사이다 요정 오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하루 동안 좋고 네. 하루 만에 다시 먼지가 몰려와가지고 어제 비 온 직후에 그 약간의 몇 시간은 내가 본 것 중에 올해 최고의 명품 날씨고 아, 내가 맞아요. 이 나라에 사는 게 행복하다. 근데 오늘 보니까 새까맣게 먼지가 껴가지고 안 보여 산이. 이거 대한민국의 정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총선 끝나고 난 직후에는 너무 좋았잖아요. 와, 예, 거대한 야당이 탄생이었다. 아, 하지만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윤 대통령은 아주 뻔뻔하게 본인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뭔가 기쁜 줄 알고 뭔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 또 전혀 아니고 또 다시 찾아오고. 하루가 멀다고 알 수 없는 이 먼지는 언제쯤 거칠 것인가? 그 원인을 제거해야 먼지가 사라지겠죠. 아, 그렇군요. 네. 내가 오늘 손자병법 얘기로부터 네.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모공편이라는 데가 있어. 모공이요? 모공? 아니 그 땀구멍이 아니고 모공. 모공편은 무슨 뜻이에요? 공격을 모의한다. 이 모공편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네. 군주가 군대를 망치는 세 가지 경우. 1번 마군, 군대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멈춰 이러고, 또 멈춰야 되는 데는 또 나가라 그러고, 이런 지시로 군대를 잘못된 행동을 그랬는데 오늘 봐봐. 임성근 제1사단장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단장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 사단이 사단장 맞죠? 때문에 난 거예요. 네, 알죠 이 사람 잘. 그런데 육군하고 해병대가 경북 예천에 거기를 수색하러 갔는데 아, 네. 육군은 야 도저히 안 돼. 위험해. 또 비가 와. 도저히 안 돼. 이제는 철수할 때야. 네. 해가지고 18일 날 철수를 했어. 네. 그런데 여기 그때 해병대 생존장병 기혁 씨가 군 인권센터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북경찰청하고 공수처에다가 진술서를 냈는데 임사단장이 계속 확인을 한 거야. 사단에서 야 육군 어떻게 됐어? 육군은 철수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는 말이야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서 강하게 지금 이걸 해야 돼. 어머나. 이러면서 이런 지시를 누가 했느냐 하면 사단장이 직접 했다는 여단장 증언이 나와 있어. 임 사단장이 직접 했다는 지는 물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만 지금 지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도로 정차를 하지 말고 제 방 아래로 내려가서 산계해서 즉 흩어져서 바둑판식으로 찔러버라. 이 얘기는 수중수색을 지시한 거거든. 네. 눈에 훤히 보이는 도로나 그 모래밭에서는 찔러볼 필요가 없잖아. 물속에 안 보이니까 찔러보라는 뜻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라 그러니까 수중수색을 하라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육군은 철수한 걸 알면서 튀고 싶었구나. 자기 여기서 약간 존재감 그러니까 내려고. 육군은 육군 철수했으면 우린 달라. 경쟁심이 이게 공명심이 생긴 거지. 해병대 장군들의 목숨을 빌미로. 그래가지고 이게 진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머나. 이 사람이 잘못했네 그러면. 무리하게 명령한 거 그런데도 아니야. 잡아떼는 거예요 지금. 사단장은 나는 그런 적 없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마군이라는 게 멈추어야 할 때 나가라 하고. 이래서 군대를 고삐메인 군대로 만든다. 이게 손자가 한 얘기야. 고삐에 누가 고삐를 쥐고 있어? 사단장이지. 앞길을 막고 있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마군. 요거 잘 적어놔. 네, 적어놨어요. 두 번째가 혹군. 혹? 혹이라는 건 의혹이 일다 할 때 그 혹자야. 아, 네. 군대의 사정을 모르면서 군대를 직접 다스리려 들어가지고 의혹에 빠진 군대로 만드는 거야. 내가 지시 안 해도 밑에서 알아서 해. 예를 들면 이번에 내가 제일 좌절하는 대목이 이거야. 뭐요? 현장에서 이게 수중수색을 하려고 그러니까 장화를 신고 들어갔단 말이야. 네. 근데 현지의 간부는 야 이거 장화 위험하다. 아, 왜냐면 미끄러워서? 미끄럽잖아. 그렇지.
전투화 신고 들어가자 그냥 젖어도 좋다. 안전하게. 이랬는데 사단에서 내려온 지시가 장화 신고 들어가. 또요? 아니 세상에 물에서 장화를 신든 전투화를 신든 그건 밑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지. 그치. 근데 사사건건 다 상관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그러면. 현장 상황을 이런 전혀 것까지. 모르는 이 사람이 명령을 그 해서. 자꾸 간섭하려 들고 직접 다스리려 들어. 내가 이 손자가 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의욕에 빠진 군대로 야 이거 왜 신으라는 거야? 이거 위험하지 않나? 그런데 까라면 까임마 이런 해병대 정신으로 해.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이렇게 의욕을 매사에 갖게 된다는 거야. 확신이 아니라. 명령에 따랐으면 책임이라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군인들이 만약에 명령에 잘 따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위에서 딱 책임지면 당연히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것도 문제였군요. 장화도.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혹군.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세 번째도 의군인데 이것도 의욕할 때 의자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대 체계를 모르면서 군대의 임무에 간섭하려 들어 의심에 빠진 군대로 만드는 경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시원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사건 기록 회수해. 이 전화를 국방부에. 근데 이건 군의 사법 체계를 모르는 거. 왜냐하면 군의 사법 체계는 민간 경찰의 사건 내용을 지체 없이 이관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북 경찰청에서는 독촉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해병대 수사단. 빨리 줘라. 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착수하겠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 이래서 박정원 대령이 이첩을 서두른 거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에 다 나와 있고. 이러는데 하나도 안 지켜졌네. 이러는데 그 공직기강 비서관 그 이시원 씨는 이 공안 검사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2014년에 그 간첩 조작 사건의 그 담당 검사. 그러니까요, 저 이 사람 알아요.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그래서 한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생사람 잡은.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무슨 공직 기강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가 공직 기강을 잡혀야지.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앉아 있네. 그리고 이 군 사법 체계에 없는 지시를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이 박정원 대령 구속영장 친 것도 공직기강 비서실이 컨트롤 타운 것 같아. 아니 항명죄가 성립 안 하는데 잡아쳐놔. 경북경찰청에는 그 밑에 행정관이 전화해서 국방부에 전화 갈 거니까 서류 내줘. 어머나, 와, 다 망가뜨렸네. 그러니까 이게 사법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이종섭 대사는 자기가 국방장관일 때 그 서류 회수하라고 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했냐? 그 위에서 이시원. 이시원은 그러면 이시원에서 꼬리 자르기는 불가능합니까? 이시원. 근데 이시원은 그러면 네. 넌 갑자기 무슨 신통방통해서 네가 무슨 이유로 너한테는 보고될 사안이 아닌데 이 자기 군의 관할도 사건은. 아니고 관할도 아닌데 네가 왜 나섰어 하고 압박을 하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나오겠지.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손자병법은 이 천하에 2000년간 이렇게 그 우리한테 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책이었는데 네. 너무 좋은 책인데 이래서 이 책을 이제 기업가들이나 이 전략가들이 많이 읽어. 서양 사람들도 많이 읽어.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인데요, 손자는? 이 사람은 학자고 군인이었어. 아 그래요? 학자고 군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언제 시대 사람이에요? 약간 막 맹자, 공자 나오는 그 시대요? 그 시절인데 한비자, 손자 여기가 이제 법가들이라 그랬는데 부국강병을 주장했던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병이 무슨 병인데요? 병사 할 때 그 병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군대를 부리고 싸우는 방법. 그게 손자병법이에요? 그게 손자병법. 거기에 모공편이라는 한 챕터가 있어요. 그렇구나. 공격을 모의하는. 거기에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마군, 혹군, 의군. 이게 군대 망치는 제일 빨리 망치는 세 가지는 요거다. 근데 이게 최상병 사건에 다 나온 게 난 정말 좌절감에 빠지는 게 아니 무슨 군대가 물에 들어가는데 장화가 날까 전투화가 날까 이거는 거기 모래가 얼마나 있고 물의 깊이가 얼마면은 아무 간섭도 안 받고 현장에 그 조장 팀장 정도 되는 초급 간부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저거 이거 전투화로 바꿔 신자. 장화는 저 옆에 갖다 놔. 이래도 되지. 당연하죠.
이런 걸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사단장이 저는 여기서 진짜 이 사단장이 아주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전투화를 신을 거냐 장화를 신을 거냐도 명령을 받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살이 센데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를 어떻게 상사의 명령이 없이 움직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100% 이거는 다 명령이 아니 있었던 현장에선 거죠. 위험하다고 중지하자고 건의를 했다는데 육군도 철수했고 왜 해병대만 남았어? 지금 인성근 사단장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직도 해병대에 있어요? 해병대 사단장 임기가 끝나서 연수 받고 있어. 그럼 뭐예요? 육군사관학교에서. 퇴임 안 해요? 아직도 장군이에요. 월급 계속 따박따박 받고 군인 연금도 죽을 때까지 받으면서 아니, 그거 하고 있어. 그런 거 다 취소시켜야죠. 그러니까 그것 막아주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군대가 유사시에 잘 싸우고 국가의 안보를 잘 지키는 이기는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네. 해야 돼?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고 당연하죠. 내가 판단할 일은 판단을 해야 아니 무슨 신발 하나 신는 것까지 사단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군대가 운영이 군대를 되면은 운영을 해왔으니 비극이 일어날 게 이유가 차곡차곡 쌓인 거야. 전쟁 일어나면 이런 말이 그렇지만 어. 과연 승산이 있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쏠까요 진짜. 말까요? 그다음에 갈까요 말까요? 저는 최근에 북한에서 아. 속보로 보니까 뭐 엄청난 거를 발사했고 막 난리가 탄도미사일 뭐 이거 해서. 뭐 되게 우리나라에서 어. 좀 긴장해야 될 정도의 고도의 기술이에요? 고체 연료 미사일도 쐈고 중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못 우와. 듣던 게 네, 맞아요. 네. 이거 방어 못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방어? 무슨 무기로 방어합니까? 그 우산! 해구산! 핵우산은 무슨 우산 펴야지. 개념이냐면은 핵으로 얻어 맞았을 때 핵으로 보복해 줄게 우리가 이 뜻이 핵우산이에요. 이걸 뉴클리어 엄브렐라라 그래. 핵우산이라 그러는데 이미 죽고 없을 때 그때 이제 핵으로 보복하는 사후에 주지 막아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복해 준다고 겁을 내면은 못 쏠 거야. 이 뜻이야. 아 그렇구나. 네. 대책이 없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군대 그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명령을 통해서 집단으로 훈련하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병사들이 아니라 그 위에 상급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그러는데 판단해서도 못한다. 자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그 네. 얘기는 맞아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으면서 네, 통제받는 조직인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목표와 임무를 통제한다는 뜻이지 나머지 세세한 방법까지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야. 아. 그렇게 되면은 임무 수행이 안 되고 사단장 혼자 다 하는 거야. 병사들은 기계가 되는 거야. 이런 군대는 너무 약해. 사단장 한 명만 판단 잘못하면 그냥 붕괴돼. 그렇네. 그래서 이런 말을 내가 어려운 말 하나 쓸게. 네. 독일에서 저 전략가들이 만든 건데 임무형 지휘라 그래. 임무형 지휘. 내가 사단장이면 대대장 여단장이 달성해야 될 성과 그 목표를 이렇게 주라 이거야. 네가 달성해야 될 목표는 이거야. 근데 그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 그래서 임무형 지휘라는 이 개념이 유명한 개념이라서 우리 군대에서도 이런 평소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누구나 얘기를 다 하는데 네,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지휘관이 5만 가지 신발 신는 것까지 간섭해서 지 위신을 올리려고 그러고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왜 그럼 임무형 지휘냐? 전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장화를 신을지 전투화를 신을지 이런 수단을 위임하고 행동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서 그래 물살이 세면 들어갈지도 판단하게 했어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달성 가능한 임무를 제시해라. 이렇게 돼야지 인간이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다 통제를 해. 아, 안 되죠. 이게 너무 상식적인 것 같아요. 현장을 제일 잘하는 건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기서 임무형 지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민간인 시신수색이 우리 임무다. 그걸 하러 니들은 간 거야. 근데 그 방법은 현장 지휘관들이 잘 알아줘야지. 병사들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서 현장에서 잘 판단하고 결과만 나한테 보고해. 네, 요거야. 당연하죠. 요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처벌은 어떤 겁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감옥 가야죠. 아니 난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거짓말하고 있잖아. 정권하고 공모해가지고 지금 나는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가진 휴대폰도 어디다 지금 숨겨놓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출 안 했어요? 안 했어.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하고 아니 있잖아요. 통화 기록만 나온 거야.
통화 그거는 기록만. 통화 기록은 전화국에서 주는 얻은 거지 거고. 휴대폰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휴대폰 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수사는 지금 시작도 안 했어. 만약에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징계 인멸하고. 이미 하고도 남았겠다.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요. 그러니까 구속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이거 공수처에서 보니까 공수처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건 몇 명 안 돼요. 네, 쉽지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 특검법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일인데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본인에 대한 거부권뿐만이 아니라 공수처가 정치질 한다 그러고 언론 플레이 한다 그러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니들 까불면 죽어하고 윽박 지르지. 네. 공직기강 비서관 시켜가지고 박정원 구속시키지. 아니 폐악질이 도를 넘었어요 지금. 아니 수습 자기 불가. 변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온 공안기관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갖다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딱 열면 일본으로 나는 최상병 특검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제조율이한데 영수회담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또 제자리네 영수회담이. 그러니까 영수회담도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의원님 이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봐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냅둬요? 아니지. 냅둘 수 없으니까 지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거잖아요. 네. 해법을 주시라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뚫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 다 처벌하고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들 다시 구해주고 최상병 사건 빨리 수사해야죠. 자, 법적으로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건 맞아요. 법적으로는. 진짜요? 그러나 정치적 심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면서 이제 정부가 자칫하면 붕괴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도 우리도 못 참아 이러면은 이제 박근혜 같이 탄핵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고를 지금 계속 발신을 해야지. 너 이러다가 너 죽는다 너.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저쪽도 생각이 있어. 그때 가서 특검 받겠다고 사정하고 나올지도 몰라. 아니 특검을 받는 거나 탄핵을 당하는 거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아주 불리한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 나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도도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거국내가 하자 특검 받겠다 이렇게 사정하고 나오더라고. 2016년 상황이에요. 특검이 더 무서운 거예요? 탄핵보다? 아니 특검 받겠다고. 특검을 받겠다고? 탄핵만 탄핵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집 말로다. 이제 마지막에 그 궁지에 몰리니까 안 하던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윤석열이 박근혜랑 똑같이 보면 안 되죠. 똑같이 보면 안 되지만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더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행을 재촉하지 마라. 재촉하고 있어 본인이. 불행을 재촉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그리고 나는 대통령 면전에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 국가적으로는 분명히 중요한 사태에 진입하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 뒤로 대통령이 더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반응이 뭐 벽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네. 이제 웅성웅성 한다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까지도 불안해 떴단 말이오. 네. 야, 이 정권하고 계속 협력해야 돼? 이러면서 정권이 붕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이 거부하면 할수록 네가 불쌍해진다.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거부할 수 없게끔. 그렇지. 그런 그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요? 이걸 뭐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있는 거고 야당은 야당 권한이 있는 거지 이 현실 자체를 어찌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더 거부됐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당명이에요. 아씨 왜 그걸 당명으로 쓰고 지랄이야. 그래요? 당명이에요? 국민의 뭔데요? 그러니까 딴 단어를 찾고 있잖아 내가 지금. 주권자의 힘을. 네, 주권자의 힘을. 주권자의 이름 힘을. 잘 지었네 국민의힘이. 무조건 나오는. 가만 있어. 내가 당 하나 창당할까? 주권자의 힘. 힘을. 난 말해놓고 보니 좋다 이거. 네, 주권자의 힘을. 여성의 Y존의 시간을 되돌려드리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여궁이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원료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인자로 Y존의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Y존 케어 1위 브랜드입니다. 여궁. 여성분들의 질 건강을 위해서 여궁이 질 유래 유산균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유럽, 미국 등 세계에서 인정받은 질 유래 특허 유산균 VLAC 함유가 되어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20억이 보장됩니다. 크랜베리 농축분말 65% 이상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맛도 아주 상큼합니다. 질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배합으로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꼼꼼히 따져보세요. 여성에게 좋은 유산균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질을 위해선 여궁의 유산균을 함께 챙겨주세요. 여궁 질유래 유산균 출시 기념 본품 2+1 이벤트와 여궁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산균을 함께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1588-5570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궁이었습니다. 예. 나의 보험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관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입을 챙기려는 게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 같은 경우에는 콜백해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전화 안 했냐고 고객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은 드리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 보험 설계 합리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800-7917이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고 마이보험 체크 사칭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황색 안에 하트 요 손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1800-7917이 대표 번호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체크.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 전 직원 보험 가입으로 매우 안전하고요. 사고, 과태료 발생 시에 100%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가격 저렴하죠.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완벽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앱을 설치하시면 즉시 10,000원이 적립되고 바로 이 10,000원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또한 친구를 추천하시면 2,000원 추가 적립해드리고 그 친구가 이용 시마다 2% 추천인에게 적립이 됩니다. 이용할수록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박인 대박 114 대리운전 앱입니다. 즐거운 시간 뒤에 끝까지 안전하게 대박 114 앱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대박 114 대리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대리운전 대박 114.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탄핵을 당하면 대통령을 더 못하는 거이긴 하지만 조사 안 받으면 감옥은 안 갈 수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유죄로 입증돼도 형사소출 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을 누려요. 그럼 계속 거부거나 행사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해. 네. 그럼 특검 받을만 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은 어쨌든. 아니지. 정립돼 있는 거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 특권이 사라져. 사라지면. 그러면 정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언젠간 인출이 그래요. 기소가 바로 되는구나. 연기만 되는 거예요. 연기만. 그리고 비록 형사 고발은 못 하지만 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너무 뚜렷하면 네. 국민의힘부터 이제 이탈자들이 생겨서 네. 이제는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국민의힘이 108표니까 네. 그 중에 8명만 넘어오면 200표 되잖아.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결해야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까지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원위치.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의 경우는 그렇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네. 과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할 것이냐 해서 다들 불안해서. 맞아요. 그런데 막판에는 6대2로 가결되지 않을까? 8명 중에 이랬는데 실제 결과는 8대0으로 가결됐어. 아, 그래요? 8대0. 그러니까 거기에 보수적인 재판관도 많았지만
진실이 너무 명확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라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많이 넣었다는 소문도 그때도 있잖아. 그랬어. 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광화문에서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이고 맞아요. 촛불을 켜고 모든 언론이 이걸 규탄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 너무나 상황이 이제 분명해지니까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어째 도리가 보수적인 절차도 도리가 없이 된 거고 할 때 용이었구나. 여기서 만약에 딴소리 했다가 이제 그 찍히면. 뒤에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민주사회에서는 유권자들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 우리 수중에 없어도 심판의 압력, 이게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주권자의 힘, 그렇네.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민주항쟁의 역사를 써왔던 거고. 아, 더 멋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4.19 혁명이 났을 때 이승만이 스스로 대통령 자리를 내려와서 네. 하와이로 가버리잖아. 네, 하와이. 또 87년에 전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니까 그 서슬퍼렀던 군사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면서 항복선언을 해가지고 6.29 선언이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네. 이런 식으로 시민 항쟁이 결국은 정권을 굴복시킨 게 박근혜 때도 또 되풀이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해서 나는 대통령이어서 하다가 뭐 독재자는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독재자인데 그때는 무서워 보이는데 호랑이 등에서 내려온 득제자만큼 초라한 존재는 없어요. 아, 전 그럼 답답한데 이렇게 힘들게 민주화 모든 것들 이뤘는데 왜 진보 정권은 대통령을 연달아 2번을 못 합니까? 아니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노무현에서 10년을 한 적이 있지. 아, 이 윤석열 정권 다음은 누가 되든 윤석열이 쌓아놓은 똥 치우느라고 아마 4년 다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하게 하려면 한 번 더 제대로 해둔 대통령이 나와야죠. 똥 얘기 잘했어. 왜요? 자, 지금이 이 사건이 어느 수준에 와 있냐면은 내가 집에서 그 밤에 자고 있었어. 골목길이 옆에 있어. 근데 어디서 뿌지직 소리가 들리더니 냄새가 나. 노상 분뇨인가 이거는 뭐예요? 그렇지. 네. 아니 노상 분변이지. 분변.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해가지고 나가 보니까 누구야? 어떤 한 놈이 바지춤을 올리면서 휴지를 이렇게 갖고 가는 게 보여. 잡아야지. 여봐 일로 와. 똥 쌌지. 그러니까 똥 싼 거 봤어? 아니 똥이 옆에 있고 냄새는 나는데 당신이 방금 바지춤 올리면서 휴지 이렇게 두루마리 가졌어요. 그러니까 난 똥 싼 적 없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뭐. 야 이제 CCTV만 까면 돼. 네. 그러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이 동네 통장이었던 거야. CCTV나 뭐나 이제 까면 안 된다고 막을 있구나. 권한이 있구나.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봤어. 그 다음에 냄새 났어. 그 자리에서 나타난 유일한 인물. 그러면 얘가 똥 싼 거야. 그럼 지가 치워야지. 이제 CCTV 못 간다. 까면 나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계기로 지금 요 상황까지 간 거야. 지금 요 상황까지. 아 진짜요? 요 그러면 상황까지. 이 주민들 입장에서 네가 싼 똥은 네가 깨끗이 치워. 네가 안 쌌더라도 네가 싼 거 같으니까 그 똥 다 치워. 그럼 용서해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똥도 안 치우겠대요? 그 사람? 처음에는 그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안 쓴다 그러면서 말한 사람을 오히려 뭐 경찰에 연락해 무고죄로 고소한다 뭐 한다 하니까 실제로 고소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똥만 치우면 용서해 줄게. 이 상황이 이제는 넘어서 버린 거야. 이제 이미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게 됐군요. 이렇게 똥 얘기로 하니 쉽지. 진짜. 그러니까 이 똥을 다 치우고 먼저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얼마나 지금 다 망가져 있어요. 주민들도 문제 있는 건데 왜 똥싸개를 통장을 만들어놔요? 0.7% 차이로 정가에서 제발 잘 좀 뽑자고요 진짜. 이게 다 우리가 결국에 피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똥을 치우자. 진짜 치워야 돼.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싼 놈들 대가에 치르게 하자. 근데 어떤 놈이 치우느냐가 진짜 문제. 맞아. 말은 쉬워. 우리가 싼 것도 아닌데 내 똥 치우는 것도 싫은데 남의 똥을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자꾸 이 얘기하면 어디서 똥 냄새 나는 거야. 이상하네. 그래도 점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 뭔가 그러니까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장 해결책을 내놔라. 이거는 정치적인 과정이 아니고 민주사회는 결국엔 주권자가 결정한다. 우리는 그 항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시민은 이제 항쟁의 시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녹아나 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그거라도 이게 없으면. 국회에서 다 해결이 안 되면 시민이 나서는 거야. 뭐 별거 없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손자님도 대단하고 노자님도 대단하고 자자 들어가신 분들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자가 이제 중국에서는 그 선생님 같은 존경의 표시로 자자가 붙어.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김종자로 이름을 바꾸요? 김종자? 어울리시. 무슨 내가 뭐 종자까지 하지 않아. 저는 윤자로 바꾸고. 윤자? 네. 여러분들 오늘도 김종대 TV 보시면서 잠시나마 답답했던 씨름에 작은 웃음과 희망을 드렸다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대 뻥 뚫리는 TV.